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춥죠? 예, 그래요. 예. 아무튼 뭐 학원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진도는 책으로 88페이지부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도 88쪽이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까지 보셨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실무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받고 또 뭐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뭐 줄여서 개공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1교시 때는 뭐를 좀 한번 살펴볼 거냐면 요 공인중개사하고 개공 사이에 결격사유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결격사유라는 건 뭐냐면 개공이 될 수 없게끔 만드는 하자, 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격에 걸린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 1교시 때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이 결격사유가 우리 과목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요 결격사유를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절에 우리 별을 3개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맨 뒤에 보면 기본서 맨 뒤쪽에 보면 스티커 있어요. 맨 뒤에 표지 앞쪽에 보면 스티커 있거든요. 예, 스티커. 예. 떼 가지고 붙이는 스티커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서 중요 스티커를 하나 떼죠. 예, 중요 스티커를 하나 떼겠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냥 떼세요. 이거 모자라면 더 드릴 테니까요. 그냥 아낌없이 다 떼시면 괜찮습니다. 이거 모자라시는 분은 오세요. 제가 본사에서 여기에다가 받아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중요 스티커를 하나 떼주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우리 과목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격사유. 자, 앞에 그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거기 등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동그라미 잡고 빼보면 여기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일단 개공과 소공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도 포함되냐면 중개 보조원까지 들어갑니다. 자,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애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나아가서 사원 또는 임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개사법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붙이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개공은 물론이고 소공도 안 돼, 중개 보조원도 안 돼, 그리고 나아가서 뭣도 안 돼요. 사원, 임원까지 안 되는 뭐 어떤 그런 사유를 결격 사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에다가 제목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요. 결격 사유 밑줄 한번 하시고 이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읽어 드릴 건데 이게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에서 모자르는 흠이자 하자를 얘기해요. 흠이자 하자를 이야기한다.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에서 모자르는 흠이자 하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흠이나 하자가 어떻게 해야 치유될 거냐? 그죠? 이 하자가 혹은 흠이 어떻게 하면 치유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해소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간단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남녀가 있는데 맞선을 봤어요. 혼인 정년기에 있는 자들이 맞선을 보고 결혼을 이제 결정하려고 이제 몇 번 만났는데 남자애가 정말 괜찮아요. 뭐 직업도 괜찮고, 뭐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뭐 인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다 괜찮아요. 여자애도 다 괜찮고. 근데 여자애가 좀 키가 좀 커요. 근데 남자애는 여자애보다 키가 조금 작아요. 자, 지금 여자애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일종의 결격사유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자애한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흠이자 하자를 치유 내지는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아니 남자애가 다 괜찮은데 자기보다 키가 좀 작아. 여자는 좀 키가 좀 큰 편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내 남자친구는 뭐 내 앞으로 장래 배우자는 키가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죠? 나머지 다 괜찮으니까. 네. 그 키 작은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일단 결혼을 해서 잘 먹이면 남자가 좀 키가 크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흠이자 하자가 뭐 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치유 내지는 해소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결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질 거냐, 해소될 거냐. 그래서 제가 12가지 결격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빨리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 읽어드릴 건데 한 번은 빨리 읽어드리고 다른 한 번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려가면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어드리는 이유는 결격 사유가 어떻게 해야 치유 내지는 해소될 건가 그거를 좀 머릿속에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12조 1항입니다. 1호 미성년자, 2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호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요. 4호에다가 별. 자, 우리 결격 사유가 다 중요한데 4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4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8호는 별 하나만 역시 해주시고요. 8호 별.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역시 결격 사유이고요. 9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1조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10호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호도 별하겠습니다. 4, 8, 11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4호, 8호, 11호까지. 자,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지막 12호죠.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랬는데 일단 거기 왼쪽 내지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한번 잡아보시고요. 밑으로 빼볼게요. 바로 밑으로 빼서 내지는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뭐뭐에서 뭐뭐까지.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내지라고 한다. 자, 예를 들자면 내일 아침 동해안 파고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랬다면 1 내지 2m로 일겠다. 그러면 몇 m에서 몇 m 사이로 일겠다? 1m에서 2m 사이로. 그러니까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내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가지 결격을 다 한번 보셨는데 느낌을 한번 여러분 답변해 주셔야 돼요. 결격 사유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소 내지는 치유가 되겠다. 네? 우리 한두 개 빼고는 이것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만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치유나 해소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시간만 지나면 결격에서는 벗어난다. 자, 우리 그러면 출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시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내년 시험을 2021년 10월 30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뭐가 되었다는 거지. 뭐가 되었대. 결격이 일단 걸렸대. 해놓고 뭐 2023년 뭐 10월 29일 이렇게 준 다음에
이때까지 이 결격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치유가 됐느냐 혹은 해소가 됐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따질 줄 알아야 돼. 뭐는 몇 년이고 뭐는 몇 개월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결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되고 해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풀리는 건지 그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결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데, 그거 두 번째 읽어보기 전에 뭐를 좀 하나 말씀드릴 거냐면 96페이지를 한번 와보세요. 96페이지. 이걸 좀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거기 중간 밑에 보면 박스 3번에 보면 결격사유 적용 효과가 있죠. 그죠? 여기다 우리 별 3개를 다시 잡으세요. 이 결격사유를 우리가 12가지를 그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양가로 1번에 보면 등록 불가, 종사 불가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도 안 되고 고용인으로 종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고. 그다음 양가로 2번에 보면 고용의 기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고용의 기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채색하면 해요.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렇죠? 2월 안에 해소하여야 하며. 예. 자, 그런 관계를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에 보면 절대적 등록 주소 사유에 해당 뭐 이런 말 해당이 되었죠. 그죠? 네, 거기 이제 맨 앞에 주어가 기존의 개공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거기 그냥 기존이라는 말을 빼고 개공이라는 말에다가만 채색 한번 잡아요. 이 기존이라는 말은 이미 개공이 되어진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런 말은 그냥 수식어니까 그냥 개공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개공이 법제 10조 결격사유 중에서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채색.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별을 5개 하세요. 거기다 별 5개. 제가 수업 시간에 별을 1개에서 5가지 해드리는데 제가 유일무이하게 그러니까 이게 유일합니다. 제가 별표를 5개 해드리는 것은 이게 유일하다.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핵심 중에 핵심이고 뭐 탑 1이에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결격에 걸리면 개공이 결격 사유에 걸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게 우리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공식, 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그러니까 97페이지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가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자, 일단 네모 박스를 하나를 그려서요. 네모 표를 하나 그려서 여기다 옆에다 좀 써야 됩니다. 이 공간을 좀 두고 그리셔야 돼요. 이 네모 영역이 중개업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업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다. 원래는 이제 중개업은 그림으로 그리고 그러는 어떤 내용은 아닌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자, 우리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애초부터 결격인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결격인 사람. 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결격사유자로 태어난다. OX. 자, 다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결격사유자로 태어난다. OX. 자, 우리 결격 1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맨 앞에 결격 1번이 뭐였죠? 12가지에서 미성년자.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누구나 미성년자로 태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살다가 본이 성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결격사유자로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게 풀리는 거지. 해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결격사유에 걸린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은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어. 근데 방법은 뭐 아니면 뭐가 있냐면 등록 아니면 고용이 있어요. 그죠? 등록 아니면 고용.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고 개공이 되는 거고 고용이 되면 그 사람은 고용인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라 그랬죠? 제가 결격사유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1번 내용이에요. 양가로 1번 아까 여러분 보셨던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효과가 바로 요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초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중개사법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개공이 여기에 있어요. 개공의 정의는 뭐 있는 자, 뭐 한 자, 등록한 자. 자, 얘가 이제 등록을 해서 개공이 되었잖아요. 얘 어떻게 해서 개공이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걸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시험 봐서 개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예, 제가 원하는 정답의 50%, 50점. 여기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걸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은데. 틀린 말은 아닌데 넓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얘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죠? 예, 다시. 얘는 결격이라서 못 들어간 거고 얘는 결격이 없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예, 그럼 결격이 없어서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그러니까 개공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 뭐에 걸렸어요? 결격에 걸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는데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뭐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모순에 빠지죠. 개공이 되었는데 개공이 될 수 없는 흠이나 하자가 생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나와야 되겠죠. 예, 나오는데 얘 스스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 일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리니까. 해서 얘를 개공에 등록을 해준 주체가 누구냐면 관청이잖아요. 그럼 관청은 얘를 뭐 한다? 내보내는 건데 그게 내보내는 방법이 바로 뭐를 통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거예요. 아웃시킨다.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 이거 문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 결격에 걸리면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그러니까 주어를 잘 생각해 보면 개공이 이러면 이거는 이미 등록을 가진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격이 아니어서 개공이 되었는데 소위 말하면 후발적 결격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등록은 관에서 취소시켜서 얘를 아웃시킨다. 됐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애들이 있죠, 그죠? 예, 이 얘네들을 뭐라 그러죠? 사원 또는 임원. 사원 또는 임원. 자, 우리 그러면 법인에서는 직급이 높은 애들만 있어요? 아니면 직급이 낮은 애들은 없어요? 낮은 애들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인 자와 사원 또는 임원 아닌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도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네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까랑 똑같이 답변하시면 돼. 결격 사유가 없어서 고용이 된 거지 뭐. 맞죠? 예,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후발적으로 뭐에 걸려버렸냐면 결격 사유에 각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얘네도 어떻게 해야 돼? 얘네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너네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질문 얘네를 넣어준 주체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개공은 관청에서 등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넣어준 그러니까 이 고용을 시킨 주체가 누가 되는 거지? 개공이 얘네를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어떤 압력을 행사하냐면 뭐에 걸린 사원 또는 임원을 결격 사유에 걸린 사원 또는 임원을 뭐해라?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 얼마 안에 내보내라. 아까 여러분 채색하셨는데 2월 내. 2월 내 내보내라. 이거를 우리가 해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소라고 하는 것은 해고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해소. 말이 좋아서 해소지 해고시켜라.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 인자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나 무조건 2달 안에 내보내라. 누구한테? 개공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못 내보내거나 안 내보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일 경우에는 즉 사원 또는 임원일 때는 법인의 결격 사유로 보고 법인의 등록 취소. 예일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떨어져요. 우리 거기 이제 요거가 어떤 얘기냐면 그 96페이지 양가로 2번의 고용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아까 우리 채색하셨던 2달 이내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 끝부분에 보면 무슨 정지라고 돼 있어요? 업무 정지. 오른쪽 페이지 97페이지 넘어오시면 지금 보신 말이 또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위에 두 번째 줄
중간 앞부분에 보면 몇 월 이내 2월 안에 사유를 해소하고 못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칠판 보세요. 예일 때에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직급이 높은 애가 결격에 걸려 그러면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얘를 몇 달 안에 해소시켜야 돼. 2달 안에. 근데 못 내보내 그러면 법인의 등록 취소되고 예일 때에는 2달 안에 못 내보내면 업무 정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가 결격에 걸리면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결격 사유 12개를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책 89쪽을 봅니다. 89쪽에 보면 네모 2번에 보면 결격 사유 종류별 내용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에 보면 미성년자 있는데 미성년자는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19세. 자, 우리 질문. 미성년자 어떻게 해소? 왜 20세야?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으니까 20세일 필요 없지. 만 19세만 도달하면 되는 거죠. 다시 미성년자가 언제 성년이 된다고요? 만 19세에 도달하면 되는 거지. 만 19세. 근데 우리가 만 19세면 보통 그 사람을 몇 살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20살이라고 부르지 보통 만 19세면. 그죠? 예.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만 19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 19세라는 거는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따지는 거야? 아니면 그 출산이 된 상태부터 따지는 거야? 태어난 상태에서부터 만 19세를 딱 살면 이제 성년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 나이 먹는 거밖에. 뭐 혼인을 하거나 이랬다 하더라도 결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피안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묶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묶으실 필요 없고 저만 이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심신의 능력이 결여 좀 부족하거나 그죠? 좀 뭐 결여됐다. 그러면 결여된 사람의 정도를 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와 피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식물인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런 뭐 그 의식도 없고 이런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거가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예 없는 것도 그렇지만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사람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뺏어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보호하려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치매기가 살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또 재산이 많아. 그럼 이분의 재산을 뺏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각각 국가가 이 피성년 후견인 우리 개시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해서 언제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제한 능력자로 남게 되냐면 종료 심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이 있으면 종료 심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결격 사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88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1호하고 2호를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88페이지 오셔서 1호, 2호를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지금 보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왼쪽으로 묶고 얘네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소위 말하면 능력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위 능력의 일부 뭐가 되는 사람들이냐면 제한을 좀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왜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면 가령 피한정 후견인은 무슨 기가 살짝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치맥기가. 근데 치맥기가 살짝 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10억짜리 부동산을 꼬드겨 가지고요. 뭐 한 5억에 만약에 매수를 하였다 치죠. 10억짜리인데 5억에 다른 사람이 꼬드겨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불리한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죠? 불리한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직접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그 매매 계약은 뭐야? 무효야 아니면 취소야? 둘 중에 하나.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가져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갖는다가 좀 중요해요. 취소권.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면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개공이 돼서 혹은 소공이 돼서 혹은 중개보존이 돼서 어떤 중요한 행위를 하고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이 사람은 보호받지만 이 사람과 뭐를 맺은 사람들은요.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뭐에 종사할 수 없도록 우리 그 전문 직업인에 종사할 수 없도록 미성년자든 아니면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사람을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을 합쳐서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질문. 미성년자 어떻게 해야 해소된다 그랬죠? 나이 먹어야 돼. 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언제 어떻게 해소돼? 종료 심판. 이게 이제 끝났다라는 심판이 있으면 결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더 좋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가요. 자, 양가로 4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격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막바로 파산 선고를 받고 여기서 파산 선고라는 것은 심신의 능력은 완전 정상적인 사람인데 무슨 사정이 안 좋아? 경제적 사정이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질문. 얘 언제 결격에서 풀려요? 복권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라면 언제 풀려요? 복권되면이요. 복권되면. 복권이라는 건 이제 복권 판결도 있고 법정 복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복권되면 풀려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네 자연스럽게. 자, 5호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 이 법조문으로 따지면 4호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도 우리 다시 한번 별 한번 하겠습니다. 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일단 그 밑에 여백에다가 사례를 하나 좀 적을 건데 사례를 적기 전에 어디다가 쓸까요? 그 페이지, 그러니까 90페이지 맨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아니면 맨 밑에, 90페이지 맨 밑에다가 요걸 좀 먼저 적을게요. 우리 형법상의 형벌이 9가지가 있거든요. 형법상의 형벌이 9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형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형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뭐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자, 우리 형법상의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다음에 무거운 형은 징역형입니다. 징역 다음에 무거운 형은 금고가 있고요. 금고. 요거 금고 밑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되고 그 다음으로 밑에가 이제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벌금. 그리고 벌금 밑에 구류, 과류, 몰수 뭐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자, 우리 4가지만 기억할 거고. 자, 왼쪽으로 올수록 형벌이 세지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형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사형은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징역형은 잡아 가두는 건데 잡아 가두는 거하고 금고랑 똑같아요. 둘 다 잡아 가두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가서 뭐를 하고 일을 하고 강제 노역 뭐 이런 거 하고 금고는 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장 뭐 그 어떤 편한 어떤 상태에서 뭐 이렇게 수용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고예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범이다 이러면 뭐 아니면 뭐 떨어지겠어요? 상형 아니면 징역.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상범이야, 사상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뭐 해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사상을 좀 달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30 몇 년을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간다고 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뭐 특별히 죄를 진 건 아닌데 간첩으로 잡혀서 30 몇 년을 우리나라 살다가 거의 한 80 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북한으로 간다 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었다고 옛날에 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금고형이에요. 또는 뭐 종교 지도자인데 뭐 약간 좀 사이비성이 있는 좀 종교 지도자들. 예. 근데 뭐 크게 뭐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좀 다른 사람한테 교화의 문제가 좀 이런 게 문제성 있는 사람들 금고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똑같이 교도소에 잡아 가둔다는 건 공통점인데 얘는 일을 하고 안 하고 얘는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또 독방이에요. 독방. 얘는 훈거실. 훈거실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 있는 데가 있죠. 자, 우리 징역 3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징역 30년. 징역이든 금고든 30년.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일을 하는 거고 얘는 일을 안 하고 3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하나 살아야 된다고 하면. 징역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왜 징역이 나을 수 있어? 시간이라도 좀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그냥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만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교도관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 일하면 돈 줄라네? 예, 돈 줘요.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 이 징역을 살 때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뭐 이렇게 채석장 같은 데 가서 돌을 캐다가 등에다 이제 돌을 지고 뭐 자기 몸무게만한 뭐 이런 몸을 지고 돌을 지고 어디로 갔냐면 성 쌓는 곳 뭐 이런 데 갔단 말이야. 성을 쌓고 뭐 이런 데 뭐 제방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이 수용하는 사람들을 시켰는데 요즘에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가 요즘에는 성을 쌓지도 않잖아요. 설사 쌓는다 하더라도 다 기계 장비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일 안 시키고 뭐 시키냐면 뭐 우리 종이 쇼핑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줬고 뭐 나무 목공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도 만들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요즘에 최근 법학자들은 이 금고와 징역형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만들어진 지 뭐 수백 년 된 제도라서 징역형을 당시에 일을 좀 심하게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우리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내용 번호로 보면 5번인데 앞부분 이런 말 들어갔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랬잖아요. 자, 그럼 칠판 다시 볼게요. 금고 이상이면 금고 포함 제외. 포함. 금고 포함해서 금고 이상이니까 이쪽에서 이상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가 뭐에 걸리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가 결격이다. 자, 그런데 금고형 이상이면 무조건 결격에 들어가요. 자, 다시 금고형 이상이면 무조건 결격이다. 예를 들자면 중개사법을 위반했던 다른 법을 위반했던 따지지 않고 개월수 뭐 금고 1월이냐 징역 1년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형이 빠졌죠? 벌금형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벌금형은 이제 한 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벌금형 그냥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을 넘기셔야 되겠다. 95페이지. 95페이지. 맨 밑에 11호 결격에 보면 아니 11호도 아니네. 죄송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96페이지. 12호 번호가 하나씩 밀려가지고 자 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12호 결격에 아니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92페이지 7번 결격이네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네. 자, 92페이지에 7번 결격입니다. 92페이지 7번 결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채색 한 번만 잡아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채색 한번 잡으시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이제 칠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양가로 5번을 보면 금고 이상이면 무조건 결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벌금형은 지금 결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호로만 보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 양가로 7번을 보면 벌금도 뭐에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격 사유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벌금형이 결격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무슨 법 위반해야 돼? 2법. 예. 자, 여기서 2법은 무슨 법일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개공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벌금 500만 원.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이 법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이상이어야만 결격이다. 300만 원 이상이어야만 결격이다. 자, 우리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중개사법 위반으로 개공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거야. 중개사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벌금형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결격 사유에 걸린다. 예,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앞장 다시 넘겨 주시고 양가로 5번을 마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사례를 하나 좀 드릴 텐데 91페이지 맨 위에 여백에다 한번 적어주세요. 91페이지 맨 위에 가석방 위에다가 사례를 적을게요. 자, 두 가지만 적을게요. 자, 어떤 개공이 있었는데 개공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얘가 징역 10년 받았다고 치죠. 10년 선고. 예. 그리고 만기 석방이 되었다. 이 만기 석방은 집행 종료를 이야기한 거예요. 만기 석방은 집행 종료를 이야기한다. 자, 얘 석방이 되고 나서 몇 년간 결격일까요? 자, 만기 석방이 되고도 몇 년간 결격일까요? 3년. 왜냐하면 종료되거나 혹은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풀리는 거 맞죠? 예, 자, 우리 그러면 이게 또 어디부터 따지느냐에 따라서 결격 기간이 달라지는 게 석방일로부터 따지면 몇 년간 결격? 3년간 결격. 석방일로부터 따지면 3년 결격 맞죠? 자, 그런데 징역 선고일로부터 따지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13년간 결격이에요. 왜 13년 결격이에요? 10년에다가 다시 3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년간 결격에 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5년 복역 중에 5년을 살았어요. 네, 5년 복역 중에 우리 다음 달 25일 날이 뭐죠? 다음 달 12월 25일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죠. 예, 크리스마스를 우리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해마다 특사를 좀 크고 작은 뭐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특사를 하거든요. 특별 사면이라고 줄여서 해요. 성탄 특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를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옛날부터 뭐 이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예. 지금은 우리가 뭐 그 특사 언제 하죠? 예, 광복절. 예, 영화로도 뭐 만들었잖아요. 광복절 특사. 그리고 또 언제예요? 성탄 특사. 예, 이거 성탄절만 하면 또 불교계에서 또 싫어할 테니까 또 언제예요? 불탄 특사.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도 특사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 하냐면 대통령 취임할 때도 뭐 가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의 경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이 되어지면 특별 사면이 되어지면 석방된 거예요. 사면이라는 건 석방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얘 몇 년간 결격일까요? 얘가 말하면 면제가 된 거야. 집행 면제. 자, 그러면 몇 년간 결격이야? 사면 받고도 3년. 왜냐하면 면제되고도 몇 년 결격이라고요? 3년 결격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3년이 걸리죠. 자, 우리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아래가 똑같이 3년의 결격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용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다른 게 위하고 밑에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전체 결격 기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는 전체 결격 기간이 몇 년이야? 13년. 밑에는 8년이라고 답변하셔야 돼. 왜 8년만 결격이에요? 얘는 10년을 받았지만 5년 동안만 복역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다가 여기 3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8년. 그러니까 8년만 결격이다. 됐죠? 예. 그러면 5년 어디 갔어? 4면 된 거죠. 자, 5년은 4면 된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사면이라고 한다. 특별 사면. 나중에 이제 일반 사면도 좀 배우실 건데 지금 우리 특별 사면만 좀 기억할게요. 얘는 다 살고 나오는 거, 얘는 집행이 면제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91페이지 밑에 내려오시면 6번, 양가로 6번에 금고 이상의 형에 무슨 유예를 받고라는 말이 나와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에서부터 유예 기간 중까지 채색 잡으시고요. 예, 그리고 밑에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자, 밑에 여백에다 적을게요. 사례 2개 역시 얘도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집행유예라는 개념과 비교할 것은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예. 자,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아요. 대신 이제 무슨 선고를 받은 거냐면 뭐 이상의 형의 선고?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죠.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뭐에 들어간다 그랬죠? 결격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얘는 실형과 그러니까 실제 교도소로 끌고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집행유예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집행을 그러니까 이 교도소로 잡아가는 거를 나중에 하기로 뭐 했다? 유예했다. 네, 이건 집행유예라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교도소로 갔다 아니면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서 근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간 결격이냐? 뭐 예를 좀 들자면 선고를 이렇게 때려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얼마간 결격이에요? 자, 이 사례에서 얼마간 결격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2년만 아니면 5년간? 2년만. 네, 왜? 유예 기간만 결격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더하기 3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가로 5번에서는 더하기 3년을 했잖아요. 그건 실형이라서 그런 거야. 실형. 6번은 실형이 아니고 무슨 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거잖아. 그러면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니까 얘는 더하기 3년을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럼 그냥 몇 년만 결격? 2년만 결격.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역 1년형이 결국에 집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결국에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2년 동안 뭐 하면? 근신하면, 뭐 이제 반성하고 있으면 얘는 집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봐주는 제도.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래? 집행유예. 그럼 유예 기간만 결격이네. 그죠? 네. 자, 이제 비교할 게 선고유예가 있는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안 하고 유예한 겁니다. 형의 선고를 안 하고 유예. 자, 그러면 형의 선고를 안 하고 유예하면 포인트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결격이다,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만 기억하면 되죠. 얘는 왜 결격이 아닐까요? 얘는 왜 결격이 아니야? 선고 안 받았으니까. 선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5번하고 6번이 이제 차이가 뭐냐면 5번은 실형 받은 거고 6번은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형과 집행유예 차이는 실형은 어디로 간 거고 교도소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그냥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궁극의 차이는 뭐예요? 실형은 더하기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더하기 3년을 안 하고 그 차이가 있죠.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넘기시면
7번 나와요. 92페이지 7번 조금 전에 보셨어요. 7번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법 위반해야만 결격이고 2번 그다음에 얼마 이상이어야 300만 원 이상이어야 결격이다. 그 7번에도 별 하셨나요? 7번에 별 안 하셨으면 7번에 우리 저 본문하고 좀 약간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별 하나 해주시고 밑에 8번 결격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얘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 자격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이래? 3년. 예, 그러면 얘는 언제 풀려요? 그냥 3년이 지나면 풀리는 거지 뭐.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든지 취소되면 3년간은 결격입니다. 자, 9번 넘어오고요. 이 법 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거기 자격 정지에다가 밑줄 합니다. 자격 정지에다가 밑줄 한번 하시고요.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아요. 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온다? 소공만이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아요. 개공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개공은 자격 정지 받는 게 아니고 업무 정지를 받아요. 업무 정지. 그래서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이런 말 나와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 정지 기간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이 정지 기간은 몇 월이냐면 최대 6월이에요. 6월 내에서 자, 우리 그러면 앞에서 우리 보셨던 결격들은 대부분 몇 년 단위로 걸리는 결격만 보셨죠, 그죠? 근데 얘는 몇 년 단위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격 정지 한 달을 받았다. 소공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있어요? 6월 이내니까. 그럼 한 달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물론 6개월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소공이 자격 정지를 한 달을 받았다. 그럼 얘 얼마간 결격이야? 그냥 한 달만 결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격이 이 연 단위로 몇 년 단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뭐 6달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호 결격에다가도 별.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8호 했었던 겁니다. 10호도 중요한데. 자, 얘는 첫 줄이 약간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첫 줄이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복잡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이제 잠시 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야. 다시 뭐가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각각 걸리는 거는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밑에 보면 막 박스로 이렇게 기억번 또 넘겨보세요. 뭐 니은번 뭐 이렇게 정해놓고 박스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록 취소된 후 3년의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 이렇게 있고 또 뭐 오른쪽으로까지 보면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로 좀 이해를 시켜 드릴 건데 그 93페이지 박스 밑에다가 요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 그리고 요거 이해만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춰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요거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뭐 기출 문제든 문제집풀이든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문제풀이에서 적응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만 하시라고요. 자, 그 대신 요 개념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2명의 개공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명의 개공인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배우셨던 이중 등록에 걸린 거예요. 자, 우리 개공은 등록을 몇 개만 해야 돼? 하나만. 딱 하나만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몇 개 하다가 걸렸어요? 2개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걸 이중 등록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에 이중 등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등록을 취소시킬 거예요.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자, 등록 취소의 원인은요. 등록 취소의 원인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해서 꼭 취소해야 되는 게 8개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11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모두 19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데 얘는 그 중에 하나야. 19가지 중에서. 자, 우리 그러면 어제 이중 등록을 해서
어제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제 이중 등록 걸려서 어제 등록을 취소했다고 가정해 보죠. 오늘 다시 등록해 주는 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별로예요? 아니면 오늘 해줘도 괜찮아? 네? 어제 등록을 해서 등록 취소해가지고 오늘 취소시켰거든. 아니요, 어제 취소시켰거든. 근데 오늘 다시 등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별로죠. 왜냐면 어제 등록 취소시키고 오늘 다시 재등록시켜줄 것 같으면 뭘로 해 그거를. 그 행정력의 낭비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에 걸리는 것이 3년간 결격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3년. 그래야 뭐 취소를 하는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 얘가 이제 반성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우리 그런데 어떤 또 다른 개공이 한 명 있었다고 가정하고 얘가 어느 날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사망을 했어요. 자, 이 사망한 개공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 사망했으니까 취소할 필요 없다. 한번 여러분 답변해 줘보세요. 취소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취소를 꼭 해놔야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개공이 사망했는데 이 중개사무소가 장사가 제일 잘 됐던 아주 잘 되는 그런 사무소야. 그리고 건물도 자기 거고. 그러면 이 사망한 개공의 가족들은 그 중개사무소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상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렇죠?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이건 상속될 거야.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어머니 거니까 내가 당연히 상속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상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 이건 일신 전속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개공이 사망하면 그걸로 일을 못하게 하고 가족들이 쓰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이 등록 취소에서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사망하면 등록은 꼭 취소시켜야 돼. 가족들이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걸 좀 살짝 가려볼게요. 이걸 가려보면 내용 동일하죠.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나 등록이 취소되는 건 매한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등록이 똑같이 취소돼도 어떤 때는 3년의 결격을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개념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3년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번 결격 넘어가겠습니다.